네? 역대 시청률 1위라고요? 정말이에요? 여기 유럽에서 한국 특집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저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를 돌며 각국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히 여행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었어요. 최근 우리 제작팀은 아시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탐색할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나 문화적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다큐멘터리 소재로 삼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이어졌고 편집장과 여러 PD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대부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조명할 만한 차별점이 있을까? 경제 성장했다는 건 알겠지만 매력이 없지 않나?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맞지만 그 이상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K-팝과 몇몇 글로벌 기업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창시절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의 성장 모델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고 그들의 압축 성장과 혁신적인 경제 발전 방식이 기존의 서구식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독특한 문화적 요소와 사고방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석상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속도와 혁신이 현대 산업과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년이 걸리는 일을 한국은 몇 개월, 혹은 몇 주 만에 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과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말에 몇몇 사람들은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속도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실제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군. 하지만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탐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거야. 제 의견은 점점 힘을 얻었고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의 긴 논의가 마무리되었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단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유례가 없었으며 경제학자들조차도 한국의 발전 속도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고심하고 있었어요. 다른 국가들은 이 모델을 따라가려 하지만 같은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직접 경험하며 저는 단순한 경제 성장 지표나 그래프만으로는 이 나라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들의 사고방식, 독특한 기업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혁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1950년대의 한국은 문자 그대로 폐허였어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땅 위에는 붕괴된 건물과 피난민들의 임시 천막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경제 상황은 비참했고 국가적으로는 자원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20년 후 한국은 놀랍게도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산업 전환을 진행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성장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197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경제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한국이 선택한 길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걸었던 점진적인 성장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단축하고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기술을 도입하며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몇십 년에 걸쳐 경제를 발전시켜 왔지만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러한 변화를 이뤄냈고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은 철저한 계획과 강한 실행력이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들 기업은 단순한 국내 산업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갔어요. 당시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특히 IT와 반도체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을 이끌어갔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빠른 속도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AI 기술,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온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와 과정 자체가 기존의 경제 모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 나라가 단순히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 한다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국가의 성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것이 곧바로 외교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였어요. 이 나라는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는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국가로 분류되었고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강대국들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G20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주요 국제회의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G7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점차 강화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정책을 따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보건 당국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때 단순히 빠른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감염 경로 추적과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역을 수행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WH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고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적 대응이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첨단 산업과 의료 기술 역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하여 첨단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에서는 AI 기반의 진료 시스템이 도입되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과 효율성이 결합된 시스템이었고 한국이 의료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적 협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기술 공급자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 한국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신속한 적응과 유연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는 동안 한국은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가졌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라 혁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결과였어요. 최근에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배움을 얻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과 WH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정책과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외교와 정치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단순한 기적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100년이 걸려 이루어낸 것을 한국은 60년 만에 해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그 과정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취재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저와 우리 취재진들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그 속도를 혁신과 결합하여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표현을 단순한 조급함이나 서두름의 문화적 특성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었고 그것은 산업, 기술, 생활 방식, 심지어 외교와 경제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휴재로 인해 다소 지쳐 있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를 감상하는데 갑자기 도로 한편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대형 트럭과 중장비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자리를 잡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조명이 반짝이는 신호등 아래에서 도로는 부분적으로 차단되었고 무거운 포장 기계들이 서서히 작동을 시작했어요. 공사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평소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제 한동안 시끄럽겠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것은 대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불가피한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곤 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이 공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궁금해지기보다는 단순히 언제쯤 첫 단계가 마무리될지 예측해보려 했습니다. 트럭이 자갈을 쏟아붓고 거대한 기계가 이를 다지고 있는 광경을 보며 저는 이곳도 결국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저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어요. 아직 취재 일정이 빡빡하게 잡힌 것은 아니었기에 일정을 조율하며 아침을 즐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물을 마시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로가 완벽하게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사 장비와 인부들로 가득 차 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울퉁불퉁했던 아스팔트는 매끈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도로 위에 그어져 있던 차선까지 선명하게 다시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사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혹시나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어 자세히 창문을 열어 내려다보았지만 그곳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공간처럼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가보니 도로를 지나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사가 있었던 흔적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대한 포장기계도 안전펜스도 공사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사 문화를 취재하며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사가 몇 주씩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사를 앞둔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사전 포장이나 정리된 흔적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내일 이사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집주인은 미소 지으며 아침이면 집이 비어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사 업체가 도착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철저한 분업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장과 운반을 진행했고 몇 시간 만에 집이 완전히 비워졌어요. 새 집에서도 빠른 속도로 정리가 이루어졌고 저녁이 되기도 전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몇 주가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효율적인 분업이 만든 혁신이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을 취재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속도와 혁신이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는 단순한 빨리빨리 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특히 IT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런 속도 문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빠른 제품 개발 주기로 유명한 한 스타트업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로 들어서자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지만 그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긴 테이블에서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빼곡하게 적힌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어요. 인터뷰를 위해 우리는 이 회사의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처음엔 다소 의외로 들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수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개선을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완벽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3일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 말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완벽한 계획 아래 제품이 개발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다소 즉흥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즉흥성 속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실험과 빠른 피드백 반영을 통해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완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들이 단순히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른 속도 자체를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민족적 성향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조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속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사고방식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최첨단 연구소를 방문하여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의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분석을 담았습니다. 방송이 방영된 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이 이렇게까지 빠른 혁신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나라는 없다. 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경제 칼럼니스트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속도까지 결합된 한국의 방식은 서구 국가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여러 기업들은 한국의 빠른 혁신 전략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행사에도 초대받아 한국에서의 취재 경험을 공유했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저는 빨리빨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고, 저는 이 사실을 독일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빠름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를 본 것은 저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이어가고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의미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한국인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